지난 이야기에 등장했던 수진 씨. 팀장으로 있으면서 두근거림으로 고생하는데 심장 검사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분이죠. 그분이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회의 자료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숨이 막히더라고요. 아, 정말 이렇게 나약해진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수진 씨. 그 질문 속에 사실 자책이 묻어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약해서가 아니죠. 어쩌면 몸이 수진 씨를 너무 성실하게 지키려다가 벌어진 일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자, 사실 그 회의 자료에는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실적 부진. 수진 씨의 뇌는 그걸 단순한 문제항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단어는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찰나에 우리 몸의 가장 빠른 경호 시스템 SAM축이 작동했을 겁니다. SAM은 바로 교감신경 자극입니다. 우리 몸의 위협을 감지하는 순간 머리로 충분히 생각하기도 전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교감신경과 부신 수질이 연결된 SAM축입니다. 뇌 속에 있는 편도체가요, 아, 이거 중요해 라고 느끼는 순간 신호는 척수를 타고 정말 0.1초 만에 부신이라는 장기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부신 수질에는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되죠. 이게 정말 거의 0.5초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긴장되네 라고 인식하기도 전에 손에 땀이 나는 분들 있죠.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들 있죠. 이게 바로 SAM축이 작동한 겁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요, 우리 몸이 즉각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건 절대 아니에요.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이유는 뇌와 근육에 더 많은 산소를 보내기 위함이죠. 동공도 커지는데요,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손에 땀이 나요. 도구를 놓치지 않게 하려는 이 진화적 장치입니다. 수진 씨의 심장 두근거림이 공포라기보다는 지금 집중하세요,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라는 몸의 신호에 더 가까운 거죠. 이게 왜냐면요, 우리는 2026년을 살고 있지만 우리 몸의 이 시스템은 사실 아주 구석기 시대 그때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은 대체로 생명에 영향을 주는, 예를 들어 호랑이를 만난다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무기를 손에서 놓치면 안 되죠. 당연히 땀이 납니다. 도망을 가거나 싸워야 되죠.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전투력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권투 링 위에 올라갔을 때 아드레날린 뿜뿜 한다 이야기 들으시잖아요. 같은 상황인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호랑이를 만난 상황이 아닌데 일어나니까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민수 씨 이야기도 비슷해요. 민수 씨가 월요일 아침에 출근길 지하철에 서서 가는데 상사의 메일을 확인합니다. 평소에 묵묵히 책임감이 강했던 그가 이 메일을 가볍게 넘기지 못하죠. 그 순간 뇌에서 이를 즉각적으로 위기로 해석을 하고 0.5초 안에 SAM축이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호랑이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하철 안입니다. 즉 싸울 수도 없고요, 달릴 수도 없습니다. 몸은 고에너지 연료를 주입받았지만 그 에너지를 쓸 공간이 없는 거죠. 그렇게 갈 곳 잃은 에너지는 몸 안에서 맴돌게 됩니다. 초조함, 불안, 답답함,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민수 씨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준비된 전사의 에너지가 사용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태에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설명을 들은 수진 씨가 조용히 웃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진 씨의 멘트를 제가 잊을 수 없는데요. 제 몸이 저를 공격하는 거네요.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공격이 아니라 보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그 SAM축은 고장난 게 아니죠. 다만 정말 그 VIP를 모시는 경원처럼 좀 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차로 치면 도둑이 문을 따려고 할 때 경보기가 울려야 되는데요, 낙엽이 떨어졌는데 울리고 있는 그런 상태. 너무 VIP 모시듯이 신경 써서 나타난 상태인 거죠. 사실 민수 씨에게 그 상황을 설명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물었었어요. 그 지하철에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요, 오후가 되니까 물에 젖은 솜처럼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안개가 낀 것 같고, 이거 긴장이 풀려서 그런 건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도 사실 긴장이 풀린 게 아닙니다. 몸이 장기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즉 0.1초 만에 출동했던 그 돌격대 SAM축이 급한 불을 끄고 물러나면 이제 누군가 뒷수습을 하는 후발대가 등장합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으로 이어지는 SPA축이죠. 이 시스템 사실 단거리 질주용이 아니라 오래
오래 버티는 힘을 담당합니다. SAM축이 번개처럼 반응하는 경호팀이라면 이 SPA축은 상황을 분석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위기관리팀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즉 뇌가 이 위기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SPA축은 코티솔이라는 자원을 계속 만들어서 전신으로 보냅니다. 코티솔을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니까 이름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것 같아서 저는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우리 삶을 지탱하는 진짜 중요한 연료입니다. 아침에 눈에 탁 뜨게 하는 거, 지친 뇌에 포도당을 우선 공급해서 집중력을 유지하게 하는 거,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잠시 둔하게 만드는 게 이 바로 코티솔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통증 있을 때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시는 거 비슷한 개념이죠. 야근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거, 힘든 시기를 넘어설 수 있었던 거, 그 순간에는 사실 이 코티솔의 힘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또 외부에서 과잉으로 들어올 때는 문제가 되긴 하죠. 그런데 이 성취지향적이고 책임감이 강할 사람일수록 이 신호가 잘 내려가지가 않아요. 즉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나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 그 상황이 되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곧바로 다음 목표를 세우고 퇴근 후에 스스로를 단련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주말에도 휴식을 하기보다는 무언가를 하려고 계속 행동에 옮깁니다. 이때 HPA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직도 전시 상황인가? 우리가 쉴 수가 없지. 그래서 부신은요 코티솔 생산을 계속합니다. 우리를 낙오자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연료라도 너무 오래 과하게 공급되면 문제가 생겨요. 몇 년 동안 이어지는 이 코티솔 분비는 세포에게 정말 부담이 됩니다. 그때 세포는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해요. 열심히 하라는 신호 너무 힘드니까 잠깐 닫을게. 수용체 저항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인슐린 저항성 들어보신 것처럼 코티솔 저항이 생깁니다. 이게 반항이 아니라요 보호에 가까운 거예요. 더 이상은 위험하다는 그 신호를 세포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죠. 즉 이런 상황에서 HPA축마저 지쳐버리면 나중에는 코티솔 수치도 낮아지고 번아웃이 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버겁고요. 의욕이 바닥난 상태. 그러니까 번아웃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잘 오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에너지를 마지막까지 끌어다가 쏘아붓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 씨의 HPA축은 고장난 게 아니죠. 열정을 뒷받침하느라 계속 쓰이고 쉬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리 몸은 원래 짧고 강렬한 위기에 꽤 강합니다. 며칠 밤을 새워도 어떻게든 버티죠. 문제는 이 위기가 끝난 다음이에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멈추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몸이 당신을 억지로라도 멈춰 세우기 위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 중에 하나라도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스마트 브레이크를 하실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 리듬 역전입니다. 이 수진 씨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잖아요. 아침에는 몸이 너무 무거워서 일어날 수가 없고 밤이 되면 정신이 또렷하다. 정상적인 리듬에서는 아침에 코티졸이 상승해서요 각성이 돼야 몸을 깨우고 또 밤이 되면 낮아지면서 잠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과부하가 걸리면 이 변동시키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낮아야 할 때는 충분히 낮아지지 못하고 충분히 나와야 될 때는 또 충분히 못 나와요. 그래서 아침에 충분히 나와서 각성을 시켜야 할 때는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해서 무기력하다고 느끼고요. 밤에 충분히 떨어져야 할 때는 또 이렇게 쭉 떨어지지 못해서 말똥말똥한 상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신호는요. 세포들의 문단속, 즉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쉬고 있는데도 충전이 되는 느낌이 없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감각해진 느낌이다. 번아웃이 온 것 같다. 코티졸이 너무 오래 과하게 공급되면 세포는 연료를 받는 문을 잠시 닫습니다. 혈액 속에는 에너지가 있지만 세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 단계에 필요한 거는 더 좋은 연료가 아니라 쉬는 겁니다. 근데 그 쉬는 게 보통 다들 누워서 핸드폰 보시는 걸로 하니까 몸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핸드폰에서 들어오는 이 자극들이 또 긴장을 만드는 거죠. 세 번째 신호는 이 전신에서 나타납니다. 건망증이 생긴다거나 목과 어깨가 늘 뭉치고 소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증상까지 생기면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같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각 증상을 각각 따로 보죠. 통증이 있으시면 통증의학과에 가고요. 어지러우면 신경과에 가고요. 두근거리면
또 순환기내과에 가시고 코티졸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기억을 담당했던 해마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면역 시스템이 흔들려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장염도 자주 걸리는 거예요. 소화 기능도 예민해지죠. 사실 이게 따로따로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동시다발적인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는 실패의 성적표가 아니죠. 그동안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는 몸의 어떻게 보면 인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두 가지 시스템을 말씀드렸어요. 0.1초 만에 출동하는 돌격대 SAM축, 그리고 묵묵히 야근을 하는 후발대 HPE축. 둘 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일상에서도 여전히 전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도요. 검사는 정상인데 왜 아프냐? 즉 부품은 멀쩡한데 왜 힘드냐? 이 시스템들이 과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장이 아니라 과열,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이 왜 남들보다 더 빨리 지치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감각이 남다른 분들, 이런 분들, 고성능 센서를 가진 사람들이 왜 더 피곤할까? 근데 그 이면에는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내용을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책 스마트 브레이크를 참고해 주세요. 설명란에 링크를 넣어 두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느껴진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두세요. 특히 아침에 너무 좀비 같고 밤에는 말짱해지는 분들, 쉬어도 충전이 안 되는 분들 다음 영상에서 꼭 다뤄드릴게요.